자살한 그러나 살아생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둥둥 마주쳐서 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퀴즈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자리가 자리니만큼 네, 비밀을 고백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출부 중에서 연출부에게 그 정지혜를 불러서 세워놓으면서 연출부가 제게 달려서 여기 왜 서 있나요?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질문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을 한 가지씩으로 좀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기 끝에 계시는 예.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감독님 채로 한번 질문도 될까요? 카페 누아르를 보면서 정말 긴 책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한 책이었습니다. 힘드네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한 장면마다 정말 길게 찍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감독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관객들한테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고 싶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 결례가 아니라면 사실 저는 요주양이 와 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딱 그 말투도 그랬었고 목소리도 정말 똑같아서 노래가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배우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줬었을 때 신하균 씨부터 시작해서 맨 이쪽에 나이 어린 정인선 양까지 마지막에 임신한 역할하는 양까지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을 줬습니다. 심지어 그 정유미 양은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애드립을 하면 된다는 거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우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어디서 올리고 어디서 낮추고 어디서 끊고 이거는 다 당신이 알아서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은는이가 을을에게 고치시면 안 됩니다. 을을이가요? 말하자면 대사는 어떤 것도 고치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문어체를 배우가 연기를 하려면 도리 없이 자기 몸을 통과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우는. 그때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스처,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의 색깔, 어떤 자기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대사를 하여튼 배우라는 사람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 그게 보고 싶었습니다. 대사가 어떻게 육신을 얻어가는가. 못 얻으면 그 배우는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면 부서지는 걸 보고 싶은 거고, 통과하면 통과하는 걸 보고 싶은 거고, 그게 붙으면 붙은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순간에 모든 스태프들이 즐겼습니다. 촬영 보름 전에 이성민 씨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이선미 씨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건 대사를 어떻게 제가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까? 10대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몇 년생입니까? 20대 때의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런 거 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 그런 대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화 속에 나오지 않은 그 대목만 잔뜩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촬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련된 이건 정말 공개되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래서 하여튼 이선미 씨에 대한 그 대목은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선미 씨가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이선미 씨 대목은 그 집 생일 딸의 생일 파티하는 장면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 전까지 신하균 씨는 이선미 씨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난 배우였고 이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당시만 해도 이선미 씨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아주 작은 역으로만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배우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파에 둘이 앉아있는 장면 딱 찍을 때 이선미 씨는 되게 과묵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이 거의 없고 그냥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촬영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은 다음에 소파에 딱 앉아서 자기 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하균 씨의 긴장된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배우가 마주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정도로 갑자기 그 인물을 끌어안고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의 세 사람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선미 씨, 신하균 씨, 문정희 씨. 문정희 씨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좋은 배역, 딱 맞는 배역을 연극 이외에는 영화에서 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는 문정희 씨의 진가를 영화에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정말 세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연기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만 지시했었을 때 거의 자기가 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것 마치 거기에 원래부터 살았었던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배우를 했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의 순간들이 저는 그거를 끊는 순간 다 쪼개는 순간 이를테면 영화 중간에 보면 뭐 영화를 다 편집해서 보여주는 장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장면도 그렇고 술 담는 장면도 그렇고 사실 영화는 해보면 편집해서 찍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자 돌아보세요. 컷 오케이. 자 손 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때리세요. 오케이. 자 맞는 쪽. 자 뺨. 오케이. 자 편집실 가서 붙여볼게요. 물론 어떤 감독은 뺨 때리는 거 19가지 각도로 다 찍은다면 감독이 어이구 오케이니까 편집실 가서 결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뭐 편집해서 영화를 찍는 쪽이 사실은 훨씬 진행도 빠르고 왜냐하면 NG컷인지 OK인지 보는 쪽이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면이 길어지면 이게 OK인지 NG인지는 보는 쪽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뭐 수없이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촬영을 제일 많이 하는 장면은 한 장면을 72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72번이요. 신한균 씨였나요? 완전히 스태프들 배우들도 다 녹초가 되고 막 귀에서 막 이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야 오늘 쟤 왜 저러니? 누가 가서 말려라 진짜. 막 이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 테이크로 가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는 보고 싶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많은 관객들, 많은 글을 올리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이 영화는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라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제가 40년 동안 영화를 보면서 얻은 교훈인데 두 번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게 웃기기 시작합니다. 아, 참 웃기려고 너 참 애쓴다. 웃기려고 너 참 애쓰는 거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때 두 번을 못 보고 그냥 한 번 볼 때 아 짜릿해 끝인 겁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들의 연기를 감동받기 위해서 보는 대신에 감상하듯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미술품을 감상하듯이 조각을 감상하듯이 우리는 조각품을 그림을 감동받기 위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감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화,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 그것을 엮어내는 어떤 그 솜씨, 그리고 그 솜씨가 어떻게 시간을 견뎌내는지를 우리가 감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화를 볼 때 신하균 씨를 감상하듯이 봤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떤 분은 신의 20일 통해서 신의 21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 영화를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고 프린 큰 화면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해 스토리에 대해서 아마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하균 씨를 온전히 감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올바른 말하자면 이 영화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객들은 자기가 보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만이 영화를 보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화를 보는 방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안현 선생님도 동의하시겠지만 10편의 영화는 10가지 그 영화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이비드 린치 영화와 호샤오시엔 영화와 트랜스포머를 같은 방법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매번 자기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마치 그건 저거랑 똑같습니다. 세잔의 그림을 보는 방법과 다빈치의 그림을 보는 방법과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는 방법과 듀샹의 인스톨레이션을 보는 방법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세잔의 그림을 봤던 똑같은 방법으로 르네상스 회화를 보면 르네상스 회화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르네상스 회화를 보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피카소 그림을 보면 이건 애들처럼 유치한 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신하균 씨를 감상하듯이 봤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하균 씨의 몸이 이 시간들을 끊지 않고 종종 3분 4분을 훌쩍 넘기는 이 시간 동안 그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대사를 어느 순간에 꺼내 들고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를 감상한다면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되게 망설였었는데 한 가지 관련해서 좀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한 거라서 누구의 글에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저도 답을 구하지 못한 거라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정성일 감독님이 길게 찍는 것,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역으로 그러면 이 영화에서 끊어진 순간들, 편집을 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인물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영화에서는 거의 끊지 않습니다. 그 동작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동작에서 편집을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 영화에서 요 감상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 영화에서 제가 보던 방식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아균 씨가 손을 내미는 순간 저는 그 순간 청계천에서 정유민 씨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 저의 감상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논리적으로 보면 정유민 씨에게 손을 내밀어서 와달라는 그러니까 일로 와 도망와라 뭐 이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달라 제발 와주세요 라고 하는 저에게 와주세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 손을 내미는 순간이 이 영화에서 그런 다른 느낌을 저한테 줬는지 그게 참 저는 궁금했고 그 순간 어떤 손을 내미는 그 속도 그 들어오는 약간은 저는 뭐랄까 화면 안으로 손이 불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촬영의 뒷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 영화는 저는 둘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손이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을 물론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신기하게 손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되게 아쉬웠었습니다. 한쪽에서. 근데 말을 찍는 방법은 시간이었었다면 근데 말이라는 건 이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가시적이니까 시간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길게 찍는 것이었죠. 그러나 손이라는 것은 저는 손을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이 참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얼마만큼 신비로우냐면 저는 손금을 믿을 정도로 신비롭게 여깁니다. 제가 정말로 손금을 봅니다. 손금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손금을 그래서 가끔 보는데 저한테 가끔 손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루에 3사람 이상 보면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그래서 남의 영화 현장 가서 가끔 귀여움 받으려고 그 사람 손금도 받는데 3사람 이상은 안 봅니다. 왜냐면 100% 아프거든요. 제가요. 사실 그 신하균 씨가 남산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볼 때 제가 보라는 건 손이 아니라 손금이었었습니다. 그 운명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운명.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손금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이건 앞으로 운명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거죠. 이 운명을 바꿔줄 사람을 계속 이 손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손이 계속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손을 잡아달라는 미연 김혜나 양의 손을 안 잡고 그때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가죠. 사실 얼마나 손을 잡고 싶었겠습니까? 김혜나 양이. 혹은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에 관한 책을 제가 꽤 열심히 읽습니다. 그때 물에 뛰어드는 사람의 자살 중에 2가지 태도가 있답니다. 물에 뛰어들 때 그냥 뛰어드는 사람은 살려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뛰어든답니다. 이건 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창 신하균 씨가 청계천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걸어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꺼내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정유미에게 손을 내민 건 안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하소연입니다. 그때 그 미친 짓입니다. 이미 저승을 떠돌고 있는 사람을 손을 잡겠다는 건 죽겠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손인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신하균 씨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손을 잡고 싶었던 거였었을 때, 그래서는 그런 손, 말하자면 손의 순환들, 이 영화 속의 손의 순환들, 이를테면 신하균 씨의 손만이 아니라 차에 있었을 때 자기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문정리의 손, 이성민 씨의 그 땀을 닦는 생일 파티에서의 손, 그 다음에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은 그 딸의 손, 그 다음에 그 끝까지 그 손잡기를 기다렸지만 그 손을 잡아보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 요조양, 그저 선물을 건네줄 뿐인 이런 손들의 순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의 숙제이기 때문에 다음 영화에서는 좀 더 많은 손의 춤 네, 다시